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가방이 필요한가 이런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지금 얘는 1년 만에 그 태양을 처음 봐요. 구매 대행을 해서 235만 원을 주고 이걸 샀어. 총을 맞았나? 샤넬 로고가 박힌 검은색 비닐 봉다리 같을 때가 있어. 이게 어떻게 후회템이라고 소개하고 나니까 더 정이 떨어져.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 목이 메이네. 열심히 벌어서 산 야무지게 모은 그 명품백들을 집에서 거의 다 몽땅 들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이틀에 걸쳐가지고 낑낑대면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내가 이렇게 뭐 명품백이 많아 이렇게 자랑하려는 그런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짐을 봤는데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가방이 필요한가 이런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오히려 오늘 영상은 좀 나의 소비에서 잘못된 부분도 돌아보면서 이 비싼 값을 치른 쇼핑이 왜 실패했는지 그런 후회템까지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사던 당시에는 너무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었던 게 참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4년 전에도 제가 갖고 있는 명품백을 다 들고 와서 하울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가방 중에 팔아버린 게 대부분이고 이제 더 이상 들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취향이라는 게 계속 변하기도 하고 사실 요즘은 이런 명품, 럭셔리 브랜드도 유행의 사이클이 너무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사봤는데도 저는 여전히 나한테 너무 어울리는 물건을 찾는 게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돈 주고 사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제 실패를 유튜브 영상으로 간접 경험하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서 너무너무 후회하는 아이템과 그래도 진짜 만족하는 아이템을 구분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후회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가방이 너무 구리고 이 디자인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사용 패턴에서 이게 실패했다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유행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레이디 디올 스몰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 영상 찍으려고 한번 찾아보니까 2018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6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당시에 저란 에미나이가 첫 번째 디올백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면서 얼마나 과감했는지 이렇게 거의 화이트인 컬러를 샀습니다.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이 가방 너무 예쁘고 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만족한다 그랬는데 보세요 여러분, 양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이렇게 화이트 컬러인데 더러워요? 어때요? 너무 깨끗하죠? 무슨 뜻이에요 정문 PD? 네, 안 썼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는 1년 만에 그 태양을 처음 봐요. 사실 저는 여전히 이 섬세한 여기에 이런 퀼팅 디테일이나 굉장히 타임리스한 이 레이디 디올의 디자인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정말 클래식 아이템이라서 사실 유행을 타지도 않아요. 근데 1년 내내 레깅스 입고 청바지 입고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는 저한테는 너무 포멀한 디자인인 거예요.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걸 샀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그리고 화이트 컬러 가방인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도 이제 손잡이도 화이트고 여기도 양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뭐 땀이나 화장품, 선크림, 뭐 핸드크림 같은 게 묻어서 이염되는 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불편한 부분이 내부에 보시면은 가방 안쪽이 안 보이게 해주고 물건을 막아주는 용도의 커버가 있거든요. 커버가 이렇게 빼야만 이게 빠지고 내부에 이제 물건을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커버 때문에 정말 졸라 불편한 거야. 진짜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지만 언젠가는 쓰겠지 싶어가지고 가지고는 있지만 제가 이번에 어떤 걸 가장 후회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뽑았던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2018년에 샀다고 했잖아요. 좋은 거 딱 하나 있어. 이걸 좋은 거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진짜 큰맘 먹고 495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인 거죠.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정문 PD? 지금? 너무 비쌀 것 같은데? 840만 원이더라. 똑같은 모델이. 그러니까 미쳤나 봐. 물가가 오르는 거를 뛰어넘었어. 네가 뭔데? 어떻게 후회템이라고 소개하고 나니까 더 정이 떨어져. 어떡하지? 두 번째 후회템은 또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거는 너무 최근에 산 건데 자, 두 번째 후회템은 샤넬인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실제로 엄청 자주 들고 다녀요. 지난 주말에도 들고 다녔고 제가 오늘 나오는 가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미니백을 되게 좋아하고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주머니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이즈 대비 수납력이 엄청 좋아서 이 안에 사실 물건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자주 쓰면서 왜 후회한다고 하냐면 샤넬을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도 적당하고 아무 때나 어울리고 수납도 괜찮으니까 자주 드는 것뿐이지
제가 들고 나갔을 때 때때로 거울에 비친 거나 사진을 찍은 모습을 봤을 때 별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거를 미니백이 처음 나왔을 때 제니가 들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 사진 띄워드릴게요. 봐봐.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출시되자마자 어렵게 구해서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들었을 때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가끔씩 현타 올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샤넬 로고가 박힌 검은색 비닐 봉다리 같을 때가 있어, 이게. 그리고 특히 제가 구입한 애가 주름이 좀 못생기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샀을 때부터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너무 비쌌거든요. 내가 돌았었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740만 원이야. 이게 740만 원을 주고 살 정도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인가?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돈만큼의 가치를 못하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 소개한 레이디 디올은 시간을 돌려도 내가 그때 다시 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시간을 돌리면 안 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도 샤넬인데요. 샤넬의 그 19백, 19백의 WOC입니다. WOC가 뭐냐면 가방이 아니라 월렛 온 체인. 그 샤넬 19백 디자인을 모티브로 지갑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들고 다닐 수 있고 메고 다닐 수 있게 체인만 달아준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후회하는데 왜 샀는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코로나 때 그 당시에 다들 해외여행도 못 가고 사람들의 모든 소비가 국내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코로나 당시에 샤넬 매장, 뭐 명품 매장에 웨이팅이 진짜 심했어요. 난 매장에 들어가려면 막 5시간 웨이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못 구해서 이거를 구매 대행을 해서 235만 원을 주고 이걸 샀어. 총을 맞았나? 이거는 여러분 왜 후회하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립스틱 하나도 안 들어가. 비싼 물건이든 싼 물건이든 이게 꼭 샤넬 이런 게 아니라도 그냥 사고 싶어서 살 때는 나 자신을 경계해야 돼. 나를 믿어서는 안 돼. 여태까지 소개한 3개는 진짜 완전 100% 후회템인 애들이고 이제는 약간 긴가민가 후회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발렌시아가의 폰백이라는 제품인데요.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것도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99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이거를 살 때는 발렌시아가가 막 엄청 핫해질 때였고 저는 지금보다 어리고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걸 딱 메고 너무 귀여워, 깜찍해 이러고 신나가지고 샀어. 근데 불혹이 되어서 보니까 조금 유치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제가 이 가방을 제가 가진 가방 중에 제일 자주 써요. 그냥 휘뚜루마뚜루 쓰기에 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지갑만 넣거나 폰만 넣거나 뭐 보조 배터리랑 립스틱만 넣거나 이런 사이즈로 너무 좋아요. 성공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딱 폰만 들어가는 사이즈의 가방이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 근데 여러분 폰만 들어가는 사이즈의 가방이 발렌시아가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2만 원짜리 사서 쓰셔도 돼요. 얘를 이제 지워봐봐. 자, 편집자분 얘를 한번 지워보세요. 얘가 지워진 이렇게 생긴 걸 사시면 된다. 또 디올인데요. 요거는 완전 후회템은 아니야, 얘도. 디올의 북토트 미니 사이즈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이즈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북토트가 그 유행을 하던 유행의 거의 정점이었던 2019년에 디올 북토트 라지 사이즈 엄청 큰 거 있잖아. 진짜 이만한 거. 그거를 샀었어요.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1년 정도 쓰고 그거를 바로 팔아버렸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크고 무겁고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걸 들었을 때 그 가방한테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팔고 나서 멈췄으면 됐을 텐데 그 라지 사이즈를 팔고 바로 요 미니 사이즈를 제가 또 구입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실 이 가방은 제가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왜 약간 절반 후회템으로 들고 왔냐면 오블리크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요 패턴이 다른 디자인보다 유독 유행을 더 많이 타고 이미지가 소모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리고 사실 디올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브랜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되게 노골적인 나는 디올이야 이런 로고 플레이가 엄청 유행하다가 지금은 또 약간 드미오라고 하는 그런 은근한 디자인이 대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유행 지난, 철 지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유행하니까 이런 걸 샀던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납력은 여러분 생긴 거 그대로 거의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도 장점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게 패브릭이라서 가죽처럼 스크래치가 생기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행용 캐리어에게 넣어가지고 짐 사이에서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도 별로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행 갈 때 조금 약간 꾸민 가방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챙겨 다니긴 했습니다. 근데 얘는 또 귀엽긴 한데? 이번 가방은 사실 후회템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 나는 후회템이 아닌데 여러분이 모두 비난하는 가방이라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어요. 여러분이 너무 욕을 해서 들고 왔어요. 지금 가장 저렴한 샤넬 신상이라는 제목으로 쇼츠 영상을 올라갔다가 자, 그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고 제가 이제 평생 받을 악플을 모두 오지게 받았던 바로 그 가방, 샤넬의 캘리백입니다. 최근에 샤넬백들이 퀄리티나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 인상을 너무 심하게 하면서 진짜 샤넬백이 여러분 그냥 800부터 막 시작해. 막 1000만 원 쉽게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거는 진짜 전 세계 품절 대란이 일어날 만큼 인기 디자인이었는데 그 중에서는 조금 저렴한 600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600만 원도 사이즈 대비하면 말도 안 되는 그 가방이지만 그래도 그 샤넬 매장에서는 얘가 진짜로 거기서는 좀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진 가방 중에서 이 디자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고 제 추구미, 약간 할머니 가방을 물려받은 것 같은 이제 추구미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자주 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소개하는 가방들을 보시면서 아, 이 여자는 미니백에 환장했구나라고 짐작을 하셨을 텐데 얘는 제가 가진 미니백 중에서도 수납력이 가장 떨어지는 편입니다. 폰이 제가 또 일단 폰을 큰 걸 쓰기도 하는데 이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갈 것 같잖아요. 제가 넣어봤는데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잠그면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수납력은 거의 안 돼가지고 이거는 진짜 약간 나는 오늘 밤에 파티가 있어서 립스틱이랑 보조 배터리만 들고 외출을 한다 뭐 이럴 때 쓰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파티를 안 가고 제가 이 가방을 산 이후로 1년 정도 동안 단 하나의 가방도 추가로 구매한 적이 없어요. 이걸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막상 사서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현타가 온 거야. 애초에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가방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필요해서 가방을 산다는 개념은 넘어선 거지만 제가 이거를 안 드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당분간은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게 뭔가 진짜 욕망과 가짜 욕망을 구별을 하는 소비 휴식기를 조금 가져보려고 해요. 가방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공템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유일한 온리원 에르메스 백인데요. 이게 에블린 29 사이즈 블루 로얄 컬러라는 건데 사실은 여태까지 소개한 어떤 제품보다 얘가 충동 구매를 했던 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면서도 이게 컬러가 너무 튀잖아. 너무 강렬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컬러를 내가 잘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너무 잘 들고 솔직히 오늘도 이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얘만 지금 안에 짐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 내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소개하는 가방이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생활이 될 정도로 진짜 자주 씁니다. 얘가 일단 사이즈가 적당하고 그리고 제가 에르메스를 처음 사보고 느낀 건데 가죽 퀄리티가 정말 넘사벽으로 좋더라고. 가죽이 진짜 너무 좋아요. 닳지 않는데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마모되는 느낌도 없고 심지어 강력하기까지. 그리고 이 강렬하고 이 볼드한 컬러가 생각보다 아무데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름에 그냥 가벼운 뭐 청바지나 티셔츠 차림에 매치해도 시원해 보이고 겨울에는 카멜색 코트에도 잘 어울리고 블랙 코트, 네이비 코트 다 잘 어울리고 보통 우리가 가방을 산다고 하면은 가방은 뭐 블랙, 브라운 이렇게 되게 무난한 컬러를 많이 고르잖아요. 왜냐면 오래 써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쨍하면서 흔치 않은 컬러인데 생각보다 매치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고 나서 깨달았는데 내 폰 케이스랑 색깔이 똑같아서 아, 나는 혹시 블루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이패드 같은 것도 들어가니까 출장용 가방으로도 쓰고 여행 갈 때도 너무 자주 쓰고 이거는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방은 저의 유일한 구찌 백이기도 한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얘는 구찌 재킷백의 스몰 사이즈고요. 얘는 제가 그때 294만 원에 구입을 했었고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샀던 당시에 사고 나서 한 1, 2년을 거의 안 들었어요. 진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한두 번 들고 나가 보니까 아무데나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얘가 생긴 거에 비해서 이 안에가 좀 넓어요. 그래서 수납도 되게 잘 되고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이죠. 이렇게 오래된 디자인이 확실히 몇 년을 들어도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유행도 안 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짧은 스트랩으로 제가 해놓은 거고 크로스나 숄더로 멜 수 있는 긴 그 스트랩이 따로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 벨트를 빼가지고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뻑뻑해서 잘 안 빠져. 그래서 한 번 스트랩을 줄여두면은 이거를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 동안 크로스로 멜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짧은 상태로 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혹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추천드려요. 저의 최애 가방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내가 이 가방은 진짜 영상에서 너무 여러 번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제 인생 가방이에요. 진짜 10년이 넘게 제 최애 가방이
샤넬 클래식 미니 사이즈인데 저의 첫 번째 샤넬백이기도 합니다. 이 디자인이 질리지도 않고 이렇게 약간 오돌토돌한 거 가까이서 보시면 요거를 캐비어 패턴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가죽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구성이 너무 좋고 거의 스크래치나 마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1년을 썼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모서리를 봐도 얘는 제가 진짜 아무 때나 막 쓰고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모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려입고 싶은 날이나 좀 클래식한 가방을 들고 싶은 날에는 아직도 이 가방에 너무 편하게 손이 갑니다. 그리고 이게 크로스로 맸을 때 길이가 딱 좋아가지고 편하게 들 수도 있고 사이즈에 비해서 수납력도 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냥 신용카드나 현금 같은 거 조금 넣어 다닐 수 있고 명함도 몇 장 넣어 다닐 수 있고 이래가지고 지갑을 따로 안 넣어도 되는 디자인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거만한 가방이 없습니다. 기억이 너무 희미하긴 한데 그 당시에 300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지금은 팔지도 않지만 이 가격에 구경조차 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게 저의 두 번째 클래식인데요. 제가 클래식을 너무 잘 쓴다는 사실에 감탄을 해가지고 와인 컬러에 이거는 클래식 뉴미니거든요. 뉴미니는 샤넬 클래식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직사각형 형태 그대로 사이즈만 줄인 느낌이라서 이게 조금 더 어른스럽고 클래식하죠. 얘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이 와인색 진짜 너무 예쁘잖아.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채도가 높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이게 다들 샤넬 좋아하시는 분들은 샤넬의 이제 진가는 캐비어가 아니라 이 부드러운 램스킨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램스킨이 관리가 조금 더 어려워요. 얘가 더 뭐라 그럴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막 그렇게 신경 써서 소중하게 관리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대충 놓고 박스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그때 몇 달 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체인에 자국이 난 거야. 이거 위에. 그래가지고 지금 반년에 걸쳐서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뭐가 이렇게 약해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얘는 조금 생각보다 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템에 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가방이니까. 그리고 제가 인생 마지막 클래식백을 삽니다. 짜자잔! 저의 가방 중에서 가장 최고가인 샤넬 클래식 미디움 사이즈 그리고 화이트 캐비어 가죽의 샴페인 골드 마감입니다. 제가 딱 원하는 옵션이었는데 이 옵션을 그때 너무너무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기적처럼 구해서 구입을 했고요. 처음에 하울할 때 얘를 스몰 사이즈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얘가 미디움 사이즈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이 사이즈로 블랙 컬러였으면은 들지 않고 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블랙이면 너무 포멀하고 차려입은 느낌이 나고 그리고 너무 좀 예물백? 약간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저 자체가 그렇게 포멀하게 입는 일이 없고 대부분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다 보니까 이 화이트 컬러는 정말 후디 같은데 해도 너무 그 맛이 있어요. 이번에 가방을 가지고 오면서 느낀 게 뭔데 샤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샤넬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 가방도 많았거든요. 디올백도 되게 여러 개 샀었고 셀린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안 쓰는 건 계속 팔고 남은 건 샤넬 클래식이 대부분인 거야. 이게 내가 계속해서 쓸 거라고 생각하는 디자인인 거죠.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이거는 성공템이라고 하시면 조금 놀라실 것 같은데 되게 의외로 성공템인 가방입니다. 이것도 산지 3년인가 4년이 됐는데 3년인가 4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것도 예전에 하울에서 소개를 했었던 것 같고요. 프라다의 라피아 숄더백인데 이게 대란이 났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출시됐던 해에 매장에 재고가 없는 거예요. 나 너무 사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마지막 남은 재고 검색해가지고 하남 스타필드까지 가가지고 샀던 건데 살 때 다 말렸거든요. 이거 너무 유행 타고 너 이거 1년 쓰고 나서 안 쓸 거라고 다들 맹비난을 했는데 매년 여름마다 너무 많이 쓰고 잘 쓰고 진짜 깃털처럼 가볍고요, 여러분. 사이즈도 좋고 그 쓰임새가 명확하니까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평상시에는 안 들다가 가볍게 여름에 놀러 갈 때, 여행 갈 때 이럴 때 진짜 여름 시즌에는 이만한 가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얘가 해질 때까지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해지지도 않고 탄탄함을 4년째 잘 유지하고 있어요. 150만 원 주고 샀는데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뽕 뽑은 것 같고요. 아마 지금은 가격이 꽤 올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5년 동안 알탕알탕 모은 명품백들을 다 들고 와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그 가방을 좋아하고 한때는 이 가방들을 사 모으는 게 인생의 낙이고 기쁨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3, 4년 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과하게 샀던 시절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어쨌든 이거를 사서 모으는 게 일종의 취미고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사고 나서 보니까 지금의 저는 사실 조금 시들해지기도 했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지만 후회되는 아이템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면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막 뭐 디자이너 백, 럭셔리 브랜드 백을 사보고 싶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의 예산에 맞게 아주 조금씩 무리해서 원하는 물건을 사보는 경험은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열심히 모아봤더니 이렇게 잘 안 쓰게 되는 것도 있고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고르면 결국에는 후회되는 아이템도 많았다. 그래서 언니의 불행을 보면서 타산지석 삼으시고 쇼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명품백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런 거는 다 구라예요, 여러분. 없어도 돼요. 명품백 같은 거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근데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모은 거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솔직히 오늘 소개 안 한 가방이 몇 개 있는데 더 이상은 더 들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안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반응이 되게 좋다. 조회수가 막 잘 나온다. 그러면 제가 또 몇 년 뒤에 돌아올게요. 근데 지금 마음으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방이 필요 없는데 또 모르지, 나는. 갈대 같은 년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날게요. 항상 행복한 소비 생활 하십시오. 안녕! 이것도 집에 어떻게 들고 가지? 자, 이제 다시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세상에. 아우, 이 비닐봉지 어떡해.